네, 안녕하세요. 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도입 전략과 도입 자체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고종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목처럼 금융사들의 AWS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발표 순서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 금융사, 그 다음에 국내 금융사에서 현대카드에서 또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가 어제 오늘 양일 동안 지금 AWS 서밋 서울 2018 행사 진행을 하면서 100여 개 정도의 세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와가고 있는데요. 이 100여 개 세션 중에서 제 세션이 가장 덜 기술적인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널리 알려져서 익숙하게 들리지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실체가 무엇이고 사례가 어떤 게 있을지 관심을 주셨던 분이라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실 것 같고요.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검색어 트렌드를 그냥 간단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만 넣고 트렌드 그래프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어를. 그래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대략 2014년 정도부터니까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많이 들으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대체 뜻하는 바가 뭘까를 조금 정의를 하고 세션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과연 앞에 붙어 있는 디지털은, 저희가 물론 사전적으로 영과 일의 디지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정의를 보통 말씀을 드릴 때 비즈니스적으로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디지털 전략, 디지털 이노베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뜻하는 디지털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혹은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전략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가치로 전달한다라는 거를 디지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로 전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디지털이라는 거에서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것이 아마 디지털 비즈니스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존의 물리적인 세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하고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잇고 있는, 예를 들면은 커넥티드 카 같은 게 근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한 예가 될 거고요.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 운동량이나 혹은 신체 지수들을 캡처를 해서 네트워크에 올리고 또 분석을 하고 또 나한테 적절한 추천을 주는 그런 것도 디지털 비즈니스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금융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은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채널이라고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채널이라고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점이나 영업사원을 통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객과의 접점이 디지털로 일어나는 모바일, 인터넷 금융 서비스 같은 부분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비즈니스 밸류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금융사가 갖고 있는, 혹은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는 우리의 핵심 자산을 고객에게 무엇을 통해 전달을 할 거냐, 디지털에선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꼭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크리티컬하게 디지털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과연 1페이지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을까? 2페이지엔 뭐가 존재하고 있을까? 혹은 깔아놓고 쓰지도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한참 많을 거고요. 그럼 고객하고의 접점을 어떻게 계속 가깝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잘 구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이려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빨리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를 빨리 취합하고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의 반응에,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했을 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주시는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수정해서 더 나은 밸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이 될 수 있겠죠. 요거를 그냥 키워드로만 뽑아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데이터 자산에 기반해서 고객에게 얼마나 잘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당연하지만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세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뒤에 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런 이미지들이 뜰 겁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나비라는 곤충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급진적인 형태 변환, 그러니까 체인지하고 다르죠.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체인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적는 거고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뭐 핀테크나 혹은 스타트업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자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원래 디지털이시거든요, 비즈니스가. 근데 대부분의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혹은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현재 목숨을 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로의 변화 전략이 생존 자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근래에 관심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굴지의 큰 대형 금융사의 임원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BBVA의 스페인의 굉장히 큰 금융사죠. BBVA의 프란치스코 곤잘레스 CEO가 이미 이것도 몇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 은행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BBVA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금융사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도 금융사 중에서 BBVA 모델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기술이라는 거는 기업의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고, 금융업이라고 해서 이거의 예외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세션에서 핀테크 관련되어 있는 그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업이라는 건 사실은 규제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또 보호받고 있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은 사실 다른 산업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되었던 경우들이 많은데, 금융업이라고 해도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가 있죠. 골드만삭스가 아마 2015년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가 우리는 기술 기업입니다 라는 취지로 발표를 하셨어요. 골드만삭스는 기술 기업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금융권에서 기술에 대한 투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다음 장표에서 또 설명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기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전략,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많은 컨설팅 회사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됐었고, 그게 거꾸로 또 국내 금융권에도 많이 전파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기술 기업입니다, 이렇게 기술 기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생존에 대한 부분, 생존에 대한 전략상 우리는 반드시 기술 기업이 되어야 한다. 금융업은 필요하겠지만, 금융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금융사들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요.
동부의, 즉 월가의 회사가 실리콘밸리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논란과 관심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골드만삭스가 저희 작년에 2017년 11월, 12월에 진행이 되었었던 AWS 리인벤트 2017 행사에서 키노트에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어제도 저희 행사가 양일간 진행되면서 이제 키노트가 2번이 있었는데, 어제는 금융사 중에 신한금융그룹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발표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현대카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키노트 발표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많은 금융권들에게 좀 충격을 주었던 부분이 골드만삭스가 AWS 행사에서 발표를 해주셨었거든요. 이 골드만삭스가 기술기업입니다를 반증하고 있는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요, 4명 중 1명이 IT 기술 엔지니어고 15억 라인 이상의 코드, 그 다음에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 4분의 1 이상이 기술 엔지니어다라는 부분에서 2016년 정도 기준 숫자로 놓고 보면은 골드만삭스의 기술 인력이 페이스북 전체 인원만큼 됐었어요. 기술회사 맞는 거죠. 네, 이제 저희 리인벤트 행사에서 AWS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 도입이 골드만삭스의 혁신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근래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던 그 해외 금융사가 DBS입니다. 싱가포르의 DBS고요. 싱가포르 DBS가 이제 그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싱가포르에서 그 싱가포르 개발은행, 뭐 직역을 하자면은 개발은행인데,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금융사고 현재는 동남아에서 거의 가장 큰 금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DBS 사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셨었기 때문에 뭐 DBS 디지털 전략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내의 많은 연구소나 혹은 뭐 미디어나 혹은 금융권에서 분석을 많이 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DBS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략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2000년대 이후에 자산 규모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을 했고요. 재미있는 부분이 2016년에 월드 베스트 디지털 뱅크를 수상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은행이. 유로머니 2016에서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디지털 전략이, DBS의 디지털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주목할 만한 하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셨었어요. 디지털 전략을 보면은 뭐 제가 임의로 뼛속까지 디지털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Become Digital to the Core, 지금 이제 흰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DBS가 직접 작년 2017년 11월에 자사의 디지털 전략을 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DB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베스터 데이 2017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되면 저 링크 가보시면 DBS 웹사이트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료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발췌를 한 거예요. 발췌를 한 게 Become Digital to the Core. 왼쪽 레가시, 워터폴, 매뉴얼, 프로젝트, 아날로그, 여기에서 오른쪽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API, 애자일한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DBS 인원이 22,000명 정도 된대요. 22,000명 정도 되는데,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2,000개의 스타트업이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DBS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마치 스타트업처럼, 하나하나의 스타트업처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 DBS의 디지털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술 인력의 내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금융업에서 더 성공적이 되려면은 기술 회사 혹은 기술 내재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이면에는 대부분 기술 인력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테두리 쳐진 거 보이시죠?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앞선 장표의 전략 부분은 DBS의 CEO 피유시 굽타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은 CIO 데이브 글래드힐이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에 85%의 인력이 아웃소싱이었다고 해요. DBS의 기술 인력 중에 85%가 아웃소싱이었는데, 기술 인력이 외부에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앞으로 혁신을 진행해 갈 수가 없구나.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금융사에서 기술력, IT 테크놀로지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웃소싱을 했었죠, 기술 인력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말까지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기술 인력의 85%는 인소싱, DBS의 직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좋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것도 하십니다. Hack to Hire. DBS가 뛰어난 디지털 인재를 고용을 하기 위해서 해커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보고 기술 시험 치고, 이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좋은 인력을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해커톤을 하이어링을 위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워드 바이 AWS 하고 또 다른 또 기술 파트너들도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2017년에 이미 그 DBS 싱가포르하고 인도에서는 이 핵투 하이어를 진행을 하셨고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2018년 사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4월, 5월에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규모를 되게 확대를 많이 해서 100명 이상의 개발자,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Select Your 돼 있죠.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iOS 디벨로퍼, 풀스택 디벨로퍼 쭉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스크럼 마스터, 솔루션 아키텍트, 이런 디지털 인재들을 하이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디어와 데이터, 고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아이디어와 데이터와 고객인데,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어떻게 고객에게 잘 전달을 할 것이냐가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국내 금융권의 IT적인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가트너 연구기관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기관에서 2014년 말에 꺼냈던 개념이에요. 바이모델 IT라고, 모드 1 IT와 모드 2 IT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사는, 특히 국내 금융사는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셔야 돼요. 모드 1과 모드 2. 근데 모드 1은 아까 앞서서 그 DBS의 디지털 전략 장표 기억나시죠? From to 기억나시죠? 거의 매칭됩니다. 모드 1이 그 DBS의 From에 해당했던 부분이고요. 모드 2가 to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모드 1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특히 금융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IT가 모드 1이죠. 안정성, 가격대 성능, 비용대 성능, 워터폴, 수직 모델, 차세대 프로젝트, ITSM, 장기간의 딜 사이클, SI, 이런 게 기존의 모드 1 IT에 해당합니다. 모드 1 IT는 국내 금융사, 중대규모의 금융사면은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드 1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모드 1이 아니라 2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기존에 우리 IT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1, 2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트너가 2014년 말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거의 4년, 5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드 1하고 모드 2, 이 바이모델 IT가 처음 나왔을 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두 개를 어떻게 한 조직에서 운영을 하느냐. 근데 금융권 외에서는, 특히 국내 금융권 외에서는 이미 많은 답이 나왔어요. 모드 2 필수적이다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 서밋 행사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중에 디지털 인력의 좋은 인력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이미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문 열고 밖에 나가시면은 신한금융그룹에서 디지털 인재 채용 부스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서밋 행사에서. 그게 또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외 사례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사례는 제가 직접 뭐 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대카드의 이상혁 팀장님을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카드 디지털 사업본부의 디지털 플랫폼실의 이성혁입니다. 네, 앞에 분이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과 검색 서비스 피코라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현대카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토픽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DNA와 조직,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NA 부분입니다. 혹시 이게 어떤 언어인지 아시나요? 파이썬 언어인데요. 사실 저도 자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어 자체가 워낙 가독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접시를 갖고 와서 메뉴에 있는 음식을 담고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면 그걸 접시에다 담는 거죠. 담고 그리고 나서 접시가 빌 때까지 겟을 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그거에 대한 파이썬 코드인데요. 이게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탕비실에 붙어 있는데요. 커피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원두 채워 넣고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이건 어딘지 아시겠죠? 회의실입니다. 30분 이상 회의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DNA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전 직원의 대상으로도 기초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DBS 사례처럼 저희도 매년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개발팀과 개발자들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골드만삭스나 DBS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2015년하고 2017년 12월 작년 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양적으로 한 15배 정도의 인력이 증원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나왔던 말들인데요. 디지털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방식으로 저희도 조직 개편을 했는데, 기존에는 본부, 부본부, 실, 팀, 센터 이렇게 5개 단계였던 거를 본부, 실, 팀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장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팀을 만들고 변경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디지털 플랫폼실이 개발 PM팀, 빅데이터 팀, 검색팀 이런 식으로 팀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팀 이름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인프라 팀, 데이터 스트림 프로세싱 팀 이런 식으로 실제 업무에 거의 근접한 형태로 팀 이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실에서도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크럼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매일 아침 이제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회의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팀들이 하다 보면 이제 스탠드업 미팅 하기 위해서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탕비실에서 하기도 하고,
자리가 없으면 이제 자리에서 그냥 서가지고도 한 10분 정도 스탠드업 미팅을 하고요. 또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회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에 대해서 아까 그 바이모달 그 장표에도 나왔지만 저희도 되게 짧은 주기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방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기능으로 먼저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써보고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 또 제품에 짧은 주기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 쪽에 이제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주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코드 커버리지 측정도 하고 또 이제 유저 억셉턴스에 대한 걸 이제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데브옵스의 방식인데 그런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도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이제 애자일하게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좀 AWS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분야는 그 리서치나 뭐 신기술 습득 같은 그런 연구 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뭐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다루지 않는 비중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표의 왼쪽 부분은 금융사업의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 건의 결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운영. 그 오른쪽 부분은 이제 디지털 사업의 파운데이션 부분인데 그 고객 행동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두 가지 분야를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업을 연결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고객을 이해하고 외부와 내부 데이터의 연계.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온 저희 현대카드의 새로운 실험,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해외 패션 검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외 패션 사이트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그 검색 랭킹에 해당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결제 데이터도 지금 분석을 해서 실제 검색 랭킹에 반영을 하고 어떤 사이트들을 추천할지를 구현을 하였고요.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고 한글 검색 기능이라든가 이런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서비스입니다. 현재 그 한 1,800여 개의 그 패션 사이트가 수집이 되어서 지금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단순한 검색 서비스이긴 한데요. 세 가지 형태의 랭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최근 뜨는, 내게 맞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 있는 검색과 최근 뜨는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데이터랑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랭킹을 이제 생성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게 맞는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결제 데이터랑 검색 패턴을 분석해서 랭킹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은 일단 2년간의 어떤 그 2년 동안의 그 사용자 방문이 많이 되고 구매가 일어난 사이트에 대한 검색이고, 패션 자체가 이제 트렌드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최근 뜨는이라고 해서 뭐 근래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구매랑 방문이 많이 급상승한 사이트에 대한 것을 랭킹으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보통 AWS 행사에 오시면 되게 복잡한 아키텍처들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앞에 이제 고정원 매니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간소화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저희
못지않게 AWS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큰 구성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내부 쪽에 온프레미스 쪽에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랭킹에 이제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내부에서 진행하고요.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그 해외 패션 사이트에 대한 뭐 크롤링 수집을 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자 앱에 제공할 검색을 이제 검색 기능 서치 플랫폼을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금융이랑 뭐 관련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이걸 이제 개발을 하면서 보안 관련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일단 서버에 대한 접근 제어라든가 DB 접근 제어, 그다음에 뭐 IDS 침입 탐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웹쉘에 대한 보안 관제, 뭐 VPN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관련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인프라 쪽은 그 AWS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뭐 라우트 53이라든가 ELB, NLB, 뭐 S3, RDS, 뭐 EC2 이런 애들이 사용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코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IDC랑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저희가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인데, 뭐 클라우드에서 개발하다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EC2에다가 직접 그 해당 솔루션들을 설치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아예 AWS에서 제공하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방식. 그래서 하드를 가지고 만약에 구현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단 하이브리드 방식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계속 그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 중요 정보, 그 아까 말씀드린 금융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프레미스 상에서 일단 가공을 하고, 비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AWS 쪽에 그런 클라우드에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영 팀장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국내에는 그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규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규제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업무들 혹은 뭐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계속 금융권 고객들 지원해 드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많은 해결책들이 지금 보여주신 것 같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를 규제를 맞추면서 각각의 기술의 장점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AWS는 혁신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사실 국외에 굉장히 다양한 금융사에서 이미 AWS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규제가 없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계정계와 같은 코어 뱅킹 시스템까지도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올인 해서 AWS 상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디지털 업무를 처리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현대카드 외에도 이렇게 많은 주요 금융사들에서 AWS를 이미 적용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여긴 저희가 로고를 오픈할 수 있는 곳들만 오픈을 했고요. 실제 여기에 없더라도 또 많은 금융사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시면은 특히 해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캐피탈원, DBS, 골드만삭스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고객사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이 리스트에서 보시면은 해외에서 금융사, 그러니까 금융권 내외에서 이쪽은 이 고객, 이런 회사들은 금융업에서 굉장히 혁신을 이루고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라고 보도되는 회사들과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AWS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진행하고 계신 게 사실이고요. 제가 마무리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CEO, 그러니까 저희 아마존의 회장은 제프 베조스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아마존 웹 서비스 비즈니스를 전체를 리딩하고 있는 앤디 제시가 이야기하신 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혁신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 실험들이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저희가 실패로부터 배운다고 하죠. 실패로부터 배워서 바로 회복할 수 있고 다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계속 국내 금융권에서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